이번 시간에는 폐암과 폐색전증, pulmonary thromboembolism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기타 질환 느낌으로 호상구성 질환, 그리고 환기장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두 가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영상학적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잘 출제는 안 되지만 출제했을 때 특징적인 그런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때까지 한 호흡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렁캔서 폐암부터 볼게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고령의 흡연자로 보통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폐암은 암이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만성적인 기침이 있을 수도 있고 객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전신 증상으로 체중 감소, 피로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으로 폐암을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령의 흡연자만 의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체스트 엑스레이가 반드시 주어질 거고요.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뭔가 이상한 노듈이 보일 겁니다. 여기 있네, 여기는. 고령의 흡연자고 고령의 흡연자에 뭐 기침도 있고 뭐 불편하고 숨도 숨기기 힘들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고령의 흡연자에서 체스트 엑스레이상 여기까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상 뭔가 특이한 노듈이 보이면 이거 폐암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진단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폐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CT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선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엑스레이 딱 주어주고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러면은 우리는 CT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CT에서 이런 식으로 CT가 주어질 거예요. 촬영하면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볼까요? 여기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폐암이 이렇게 보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두 가지를 줬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세히 보시면은 차이가 뭐냐면 얘는 기본적인 물론 요거는 이제 심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종격동 구조물에서 기관지에서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앙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죠. 여기 딱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밑에는 뭔가 여기가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심부라고 하는 거예요. 맞네요. 이렇게 중심부 종양과 말단부 종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엑스레이까지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CT 촬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T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CT 촬영을 찍고 끝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CT를 찍었다고 치고 CT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CT 소견은 중심부 CT가 있고 말단부 CT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생검입니다. 생검. 제가 지금 CT 촬영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검을 해야 되는데 생검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기 모식도를 살짝 그려볼게요. 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종양이 생긴 거잖아요. 종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중심부죠. 얘한테 접근할 때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은 이 종양에 접근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를 통해서 경기관지로 싹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기관지 내시경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외부에서는 기관지로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막 꼬불꼬불꼬불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밖에서 톡 찔러버리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생검을 할 때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생검, 그리고 말단 부위 같은 경우에는 경피적 생검, 이걸 뭐 바늘 어쩌고 생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외부에서 바늘로 찔러서 얘는 위에 거는 이제 기관지로 내부로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가 주어질 거고 고령의 흡연자인 환자에서 체스트 엑스레이가 주어질 거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우리는 노듈을 확인하고 혹은 뭐 메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CT를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T까지 주어지면 사실상 생검을 고르라는 거예요. 중심부면 기관지 내시경, 말단부면 경피적 생검을 고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폐엽 절제거나 아니면은 스테이지가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는 수술을 못하면 표적 항암을 보통 폐하죠. 그래서 표적 항암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폐색전증입니다. 얘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장기간의 임모빌리티, 보통 뭐 수술 후에 누워 있거나 어디가 뭐 부러져서 누워 있거나 뭐 여행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못 움직여서 오래 누워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IVC를 타고 우심방 우심실을 타고 폐 동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온 혈전이 이 폐 동맥을 막으면서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거는 장기간의 임모빌리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웬만하면 이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장기간의 임모빌리티가 주어지면 우리는 사실상 마음속으로 뭐야? PT 이 문제를 내려고 하나 얘가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갑자기 폐동맥을 팍 막아버리니까 우심실 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면서 급성으로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혹은 급성으로 이제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막 3일 이내에 숨을 못 쉬겠고 막 이틀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도 알고 봤더니 얘가 뭐 일주일 전에 무슨 수술을 받아서 누워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별 검사가 D-다이머입니다. 당연하겠죠? 혈전 질환이니까. D-다이머 이제 상승이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임모빌리티가 있고 급성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D-다이머까지 상승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사실상 이거 뭐야? PT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이러면은 폐색전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맥을 조금 조형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형 증강 CT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선택지로 야 다음에 뭐 할래? 라고 말하면 조형 증강 CT 찍겠습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형 증강 CT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폐동맥이 있고 여기 이제 혈전 때문에 막혀서 거먹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가장 특징적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조형 증강 CT를 찍어야 됩니다.를 알아야 되고요. 이제 조형 증강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괴학적인 검사인 VQ 스캔이 한글로 환기 관료 스캔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조영제를 쓰는 게 아니라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물론 폐 환기는 이제 폐 쪽으로 흡입시키겠죠. 방사능 원소를. 그다음에 관류는 이제 정맥으로 넣어서 어쨌든 하겠다. 어쨌든 실제로 영상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약간 서비스 느낌으로 다리 이중 초음파로 DVT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 이제 급성과 호흡곤란 흉통이 오면서 이 DVT 증상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편측으로 하지 부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이중 초음파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조형 증강 CT.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진단이 됐어.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DVT 치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악화 방지와 악화 방지라고 하면 좀 그런데 몰라. 악화를 억제하고 이렇게 하겠다. 재발을 방지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콱 막힌 게 사라지겠지. 야, 더 나빠지게 하지 말고 또 생기지 않게 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는 지금 막힌 게 굉장히 크리티컬해가지고 지금 당장 혈전을 제거해야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치료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혈력학이 흔들리면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할 때 지금 당장 제거를 해야 되겠죠. 혈전을 제거하는 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작용도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은 사실상 BP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BP가 떨어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혈전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악화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악화 억제는 당연히 항응고제겠죠. 헤파린이나 이런 것들로 항응고제를 그래서 선택을 주로 보통 합니다. 항응고제까지 아셔야겠다. 그 다음에 항응고제를 못 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혀있는 혈전이 더 다른 게 피브린이나 이런 게 갖다 붙으면서 더 커지고 막 이런 걸 억제하겠다는 거죠. 항응고제로. 그런데 항응고제를 못 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뇌출혈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뇌출혈이나 출혈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항응고제를 못 쓰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IVC, 임페리아 베나 카바에 필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베인 스럼보시스가 IVC를 타고 심장에 들어가서 우심실을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에 콱 막힌 게 폐색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탁 필터를 딱 넣어가지고 여기서 다 걸리게 하겠다. 요게 이제 IVC 필터입니다. 주로 이제 항응고제로 문제가 나오고요. 만약에 딱 항응고제를 찍으려고 하기 전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5년 전에 뇌출혈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또 낚시를 하네 하면서 IVC 필터를 딱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P가 떨어지고 있어. 그럼 지금 당장 혈전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항응고제 대신해서 우리는 혈전 용해제를 써야 됩니다. 대신에는 아니죠. 사실 항응고제도 넣을 거니까. 어쨌든 혈전 용해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넣어줘야 되겠다. BP가 떨어지면 혈전 용해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얘도 똑같이 뇌출혈이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못 써. 그러면은 그거 대신에 혈전 제거술인가? 이름이
맞네요. 혈전을 실제로 혈관을 열고 혈전을 제거해줘야 되겠다. 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지금 당장 BP가 떨어지면 혈전 용해제. 근데 뇌출혈이 있으면 혈전 제거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야. 보통은 이제 이걸로 나옵니다. 괜찮아. 그럼 이제 항응고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항응고제 딱 찍고 넘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뇌출혈이나 살짝 봐주시고 뇌출혈이 있어? 그럼 이제 IVC 필터를 고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펄모너리 스럼보 엠보리즘이 끝입니다. 그래서 폐암과 펄모너리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치계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빈출이기 때문에 한번 따로 빼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호상구성 폐질환인데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호상구성 폐질환 진짜 간단하게 문제만 맞출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호상구성 폐렴. 굳이 따지자면 요게 좀 자주 나옵니다. 빈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하나는 폐흡충입니다. 자, 호상구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통의 폐렴 같은 경우에는 정형 폐렴이라고 할게요. 정형 폐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스타필로코크스 푸뉴모니아가 문제였어요. 실제적인 감염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랑 반대로 호산구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전에 감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문제인 거예요. 과민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 호산구가 폐실질에 침착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엔 감염이 없지만 과민 반응으로 호상구가 폐실질에 침륜하는 염증성 발열이다.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막 항생제를 때려 박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면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면역이 문제니까 얘는 지금 항생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진단은 어떻게 하냐? 사실상 진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요 사진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호산구성 폐렴이니까 이름 자체도 호산구가 침착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스미어를 해봤을 때 요런 이게 에오지노필이죠. 호산구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폐렴 문제는 비스무리하게 뭐 발열 있고 기침 나고 객담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갑자기 밑에 싹 봤더니 혈청이나 이건 발 사진이죠. 발에서 요런 호상구에 대한 스미어를 보여준다. 이러면 이거 호상구성 폐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요거 파란색 뭔가 느낌의 스미어가 보인다. 이러면 호상구성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문제니까 치료로 스테로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좀 써볼까요?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치료로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이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죠? 야, 기관지 폐세척이죠. 배포 세척을 딱 해봤더니 뭔가 파란색의 에오지노필이 많이 보인다. 이러면은 이거 염증이다. 호상구성 염증이다. 이러고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혈청에서 당연히 호산구도 높게 나오겠죠. 근데 높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건 약간 서비스 느낌이고 만약에 나온다 막 호상구 20%막 이래 그러면은 당연히 바로 글루코콜티코이드로 쓰시면 되고 요게 없다면 요 사진이 주어질 거예요. 요 사진을 보고 글루코콜티코이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흡충증은 더 쉬워요. 폐흡충증은 실제로
기생충이죠. 이 기생충의 감염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 몸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냐? 민물 갑각류를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물 갑각류를 먹은 그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막 개를 먹고 이랬어. 그러면 이제 폐흡충증을 예신하게 보면 되고요. 주 증상은 뭐 기침도 있을 수 있지만 소량의 반복적인 객혈이 주로 호소되는데 필요 없어. 민물 갑각류를 보이면은 우리는 폐흡충이다 아셔야 되고요. 검사로는 충란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기생충의 충란을 객담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변에서 대변 스미어에서 충란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충란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딱 멀리서 봐도 버렇죠. 에오지노필이라는 거예요. 뭔가 버런 느낌이 들면서 요게 충란이 딱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민물 갑각류를 먹은 폐흡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생충이니까 맞죠? 기생충이니까 항기생충 젠진, 프란지, 프란지 관태 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대변 객담 스미어를 하시고 기생충 제로, 프란지 관태를 쓰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썩 출제되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환기장애, 벤틸레이터리 디스오더, 환기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얘는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은 너무 과호흡하거나 혹은 환기라고 할까요? 과환기하거나 혹은 저환기한 게 문제죠. 환기 저하가 문제죠. 자, 쉽게 말해서 여기 기관지가 이렇게 있을 때 과환기 같은 경우에는 몸 밖으로 CO2가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PaCO2가 감소되고요. 그러면서 pH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과환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환기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숨이 덜 나가면서 PaCO2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반대죠. 증가되고 안에 쌓이니까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pH가 떨어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성 알칼리증과 호흡성 산증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과환기를 볼게요. 과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과호흡.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싸움이나 아니면 뭐 흥분할 것 같은 그러한 과거력이 주어집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아니면 말다툼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싸움이나 흥분에 그런 과거력을 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CO2가 너무 밖으로 몸 밖으로 많이 나가면서 이제 PaCO2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몸의 pH가 증가되게 되는 이제 요런 사이클이 주어집니다. 요거를 보시고 우리는 과호흡 증후군이다 라고 생각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답으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네. 요러한 사이클을 보고 우리는 과호흡 증후군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많이 하면 알칼리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온화된 칼슘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칼슘이 조금 떨어지면서 감각 저하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그래서 지금 숨을 많이 쉬고 있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로 페이퍼백이 한글로 제호흡 주머니, 제호흡 주머니를 이에 막아서 내가 내뿜은 CO2를 다시 조금 먹는 그러한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기 저하를 보겠습니다. 환기 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을 덜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원인으로는 외상성 신경마비,
신경마비나 아니면은 중증의 척추 측만증, 물리적인 거죠. 혹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 파트가 잘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마약 같은 걸로 마약으로 인한 드라이브 감소, 숨을 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떨어질 수도 있죠. 요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숨을 덜 쉬게 되는 거죠. 숨을 덜 쉬게 되면 체내에 CO2가 쌓이겠죠. 그러면서 PaCO2가 증가되게 되면서 pH가 떨어지게 되는 요런 상황입니다. 요러한 요러한 과거력이 주어지면서 요게 주어집니다. 요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러한 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거 환기 저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를 공급하시면 돼요. 원인 치료도 물론 해야겠죠. 네, 산소를 공급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호흡기가 모두 마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딱 리마인드만 할까요? 자, 폐암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흡연자에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고 폐암 문제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다음 바로 CT 촬영이 문제로 나오고 기관지 내시경과 경피적 생검 중에 맞는 거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거기다가 D다이머까지 딱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조영증강 CT 찍을게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영증강 CT에서 이렇게 확인되면 진단이 되는 거고 치료는 크게 악화 억제 재활 방지와 혈전 제거가 있었다. 가장 먼저 항응고제를 주로 쓰지만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다면 TPA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뇌출혈이 있으면은 각각 IBC 필터와 혈전 제거술로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상구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요 버런색 스미어가 가장 중요했고요. 혹은 퍼런색 스미어가 안 주어진다면은 혈청에서 호상구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이런 걸 줄 겁니다. 그래서 호상구성 폐렴이라면 염증의 문제니까 글루코콜티코이드, 민물 갑각류를 먹었다면은 프란지관테를 쓰시면 됩니다. 호흡 증후군은 PaCO2가 떨어지면서 pH가 올라간 게 문제였고요. 제호흡 주머니를 쓰면 되겠다. 환기 저하는 반대로 문제였고 산소를 공급해 주면 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